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이 제조업과 서비스업, 상호 업종 간의 기술 융합이 굉장히 활발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 제조업과 서비스 간의 이 분리막을 깨는데 두려움이 있지 않나.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 문화 콘텐츠가 굉장히 우수하잖아요. 시장 자체가 좀 내수 기반에 치우쳐 있다 보니 이 확장력이 조금 제한되는 부분이 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림들을 이렇게 하나씩 살펴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진짜 엄청난 노고가 들어간 그림인 것 같고, 그리고 딱 직관적으로 이해가 돼요. 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겠구나, 굉장히 우리가 위험에 노출돼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돼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중간에 잠깐 나오긴 했지만 이제 서비스 수출과 관련돼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업을 수출한다는 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서비스의 형태를 이제 다른 나라에 전달하는 그런 모습인데, 과거에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 여행이나 운송, 물류 이런 부분을 좀 네.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금융이라든지 ICT 서비스 또는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 또는 최종제 형태의 뭐 의료교육 서비스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서비스업 수출의 개념이 낯선 것은 네네. 과거에는 서비스가 비교역제고 그다음에 내수 시장에 한정되고 그다음에 굉장히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이동이 불가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역제라는 말과 사실은 맥락이 같은데, 그래서 네. 이제 서비스 수출이라고 하면 좀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서비스를 수출을 해,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네. 아니 이거 뭐 머리 깎아주는 거 아닌가? 그걸 어디서 뭐 수출을 네. 하나? 뭐 이런 느낌, 노동 집약적이고, 네. 그죠?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이 서비스의 수출을 좀 드라이브하는 요소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서비스 수출이라는 용어보다는 디지털 개혁이라는 말이 요새는 좀 더 디지털 개혁이요? 좀 더 네. 이제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수출이 굉장히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수출이라는 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아직 막 딱 감에 와닿지는 않으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하실 때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걸까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개념 간의 구분이 굉장히 명확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조업 외의 부분이 이제 서비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뉘다 보니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비스는 비교역제야. 또는 이제 이거는 내수 시장에만 기반을 하고 있어. 그다음에 노동집약적이야. 요런 이제 틀에 좀 갇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참 이제 디지털 기술, AI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이 제조업과 서비스업 그런 양 상호 업종 간의 기술 융합이 굉장히 활발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 제조업과 서비스 간의 이 분리막을 좀 깨는데 아직은 조금 두려움이 있지 않나, 좀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제 서비스 수출이 좀 더디다, 이런 걸 보면은 아닌데 콘텐츠 우리나라 좋던데, 오징어 게임도 있고, 이번에 이제 흑백 요리사 이거 엄청 재밌잖아요. 보셨나요? 흑백 요리사? 이야기는 이분하게 읽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거 얘기하시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엄청 다들 재밌게 보셨을 텐데 잘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이거는 좀? 확실히 뭐 절대적인 규모에서는 우리나라 그런 어떤 문화 콘텐츠 쪽에서 이제 수출이 좀 레벨로는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네네. 글로벌 시장이 확대된 규모에 비해서는 여전히 미진한 형태고요. 근데 사실 글로벌 단위에서 보면 이 문화 콘텐츠 쪽의 서비스 수출이 상당히 규모가 커졌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죠. 이제 OTT를 중심으로, OTT 플랫폼을 중심으로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애플 TV라든지 이런 쪽, 아마존 프라임 이런 쪽에 이제 콘텐츠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또 하나는 중국의 게임 산업 진출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아실 롤이라든지 그쵸. 포트나이트, 뭐 클래시 오브 클랜, 최근에 또는 50이라고 그 게임 봤는데 저 소름이 엄청나더라고요. 네. 그 우리나라의 뭐 그 보시면은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뭐 이런 거, 그리고 넷마블의 상당 부분의 지분을 사실은 중국의 텐센트가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중국의 어떤 글로벌 그런 게임 시장의 장악력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 네, 영향력이 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문화 콘텐츠 서비스 수출에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고, 근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K 콘텐츠 수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 문화 콘텐츠계가 굉장히 우수하잖아요. 맞아요. 그 유명하신 저명한 음악가라든지 또 최근에 이번에 또 노벨 네, 그래서 문학상. 한강 작가님 그 그러니까요. 노벨 축하드립니다. 문학상으로도 네. 이제 인정을 받았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수준 높은 문화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데 시장 자체가 좀 내수 기반에 치우쳐 있다 보니 이 확장력이 조금 제한되는 부분이 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죠? 이게 내수에 머무는 게 아니고 서비스도 수출할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고, 아까 이제 넷플릭스 얘기해 주셨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냐 아니냐에 따라서 너무나도 달라지는 결과를 네. 초래한다. 우리나라도 OTT 있거든요. 웨이브도 있고 티빙도 있고. 근데 이게 아마 다 내수 지향적인 네. 그런 컨텐츠만 있어서 한계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미국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완전히 제조업 육성 방향으로 이렇게 좀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말씀하셨던 이제 우리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여러 가지 변화들이 구조적인 변화들이 많잖아요. 근데 최근에 중국에서 이제 부양책을 좀 세게 내놓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내수가 진짜 살아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은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 중국의 제조업 육성 전략은 이제 최근에 나온 건 아니고요. 이제 내수만을 그쵸. 기반으로 한 최근에 나온 건 아니고 사실은 2010년대부터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강한 제조업 부양책을 많이 좀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조 2025라든지 뭐 인터넷 플러스라든지 그래서 이제 제조 기술을 이제 첨단화해서 이제 내재화 기술 자립력을 높이고 또 이제 제조 기술과 디지털 기술 간의 융합을 통해서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또 이제 제조 외에 기타 산업에 있어서도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강한 산업 정책들이 굉장히 장기간 동안 이루어져 왔고요. 그 결과물이 사실은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국의 뭐 알리를 중심으로 한 CBC라든지 네. 그러니까 국경 간 전자상거래라든지 또는 이제 중국의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게임 산업, 그런 문화 콘텐츠 진출, 그 다음에 뭐 중국의 IT 서비스 수출 그 규모의 확대 그런 부분들이 이 중국의 장기간의 산업 정책들의 어떤 결과물로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변화들이 우리가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차장님께서 써주신 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보니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가야 될 것 같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하고 또 이제 산업에 계신 분들한테 해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좀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또 미래지향적인 그런 모습을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의 좀 생각의 방향이 좀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에 너무 구분을 경직되지 말고. 사실은 이제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구분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사라지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제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제조 기업도 어떤 서비스 역량을 같이 키워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그쵸. 고부가 가치를 위해서는 제조 기술뿐만 아니라 이렇게 서비스적인 마인드가 이제 굉장히 강조되는 그런 시점에 왔고요. 사실 이 변화는 뭐 최근이 아니라 많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 기업 맞아요. 같은 경우 보면은 공장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고도 굉장히 상위 탑에 랭크되는 그런 제조 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이제 뭐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공장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다 시키는 거죠. 네. 진짜 얄밉죠. 이게 뭔가 학교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보면 꼭 자기 머리 쓴다고 네. 그러면서 이 허드렛들은 다 지키고 그러니까 제조업 뭔가 만들려면 힘들잖아요. 공장도 지어야 되고 근데 자기는 머리 쓴다고 나는 디자인 바이 애플은 디자인만 해. 만드는 건 네가 만들어 다 시키고 근데 이제 부가가치는 거기서 많이 나오는 거고 네. 그런 거잖아요. 좀 안타깝죠 보면. 네, 그래서 이 제조 역량이 이제 이 서비스에 대한 어떤 이해도라든지 서비스 기술과의 융합이 어느 정도로 이제 순조롭게 그다음에 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이제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진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에 생각하는 그런 서비스업이 더 이상 아니라는 점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서비스 부분이 특히 좀 중요한 게 서비스는 결국 기술 간의 융합인데 이 기술 간의 융합은 융합되면 될수록 더 시너지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기술 융합을 가로막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서비스 분야에서는 규제입니다. 이런 규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술과 기술 간의 융합을 가로막는 그런 불필요한 규제들을 좀 정책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고 재편해 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에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살아남고 이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특히 좀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나와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최준 박사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보고서 어필 좀 해주세요. 이제 준 보고서 많이 나오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사실은 부분들이 이 구조 변화를 다루고 있는 이런 보고서들일 텐데 그런 보고서들이 많이들 아시겠지만 좋은 내용을 많이 담고서 네. 많이들 발간이 되고 대중들과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도 사실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보고서들이 나올 텐데 그런 보고서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 가져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관련 내용 관련해서는 이제 궁금하시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보고서를 보시다가 이제 거기 있는 저자들한테 좀 문의를 하시면은 오. 아마 좋은 답변을 얻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인터뷰도 하시고 그러면서 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아니 그 집값을 잡으려면은 강남의 교육을 막 이런 얘기를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또 뭐 있었죠? 사과값을 잡으려면 수입을 막 이런 얘기를 하면 혹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고 네. 어려운 문제라는 거를 말씀하시고 싶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기반에는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백업되어 있는 데이터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계속해서 그 한국은행에서 그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도 좀 해봐야 돼.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단다. 네. 이런 얘기를 던져주실 것 같은데 계속 저희 채널을 통해서든 아니면 이제 한국은행의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든 여러분들 확인하시면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은행 정선영 차장님과 함께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